망갈리차 돼지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가축 중 하나입니다. 양처럼 곱슬거리는 털과 와규와 비슷한 풍미를 지녔으며 체지방률이 70%가 넘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이 독특한 헝가리 품종은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망갈리차 돼지 사육 과정과 현대적인 가공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무성한 목초지부터 최첨단 시설까지 한때 잊혔던 이 돼지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로 거듭났는지 보여드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곱슬머리를 가진 돼지인 망갈리차는 1833년 헝가리의 요제프 대공이 세르비아와 헝가리 돼지를 동시에 교배하여 탄생했습니다. 이 털 많은 품종은 풍부한 마블링과 육질 덕분에 돼지 고기계의 고배 소고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는 이 품종의 전설적인 명성을 상징합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망갈리차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돼지고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체지방 함량이 70%가 넘는 망갈리차는 라드를 사용하여 요리하던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용유와 냉장고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기름진 망갈리차의 인기는 줄어들었습니다. 1991년 헝가리에는 돼지가 200마리도 채 남지 않아 망갈리차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페인 회사의 노력 덕분에 이 품종은 2016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현재 망갈리차 농장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는 7,000마리 이상의 모돈이 있으며 매년 6만 마리 이상의 새끼 돼지가 생산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타고난 채집 능력 덕분에 방목과 방사 사육을 기반으로 하는 농장에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돼지들을 열린 들판의 문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것을 선호하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여전히 헛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돼지들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돼지들이 사는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정확한 기록을 통해 돼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돼지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망갈리차 품종의 돼지는 금발, 붉은색, 그리고 제비배 모양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품종은 고유한 털색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양과 거의 흡사한 독특한 곱슬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황금색 털을 가진 망갈리차는 가장 흔한 품종으로 밝은 금발입니다. 반면 제비배 모양의 망갈리차는 아름다운 검은색 몸통에 섬세하고 크림 같은 배면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망갈리차는 짙은 젓갈색을 띱니다. 망갈리차 품종은 순종적인 태도, 강한 면역체계, 그리고 마블링이 풍부하고 지방이 많으며 풍미가 가득한 고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껍고 부드러운 털은 차분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과 어우러져 극한의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망갈리차 돼지는 농장에서 엄격한 사료 관리를 통해 최상의 육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리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생 목초지 채소와 감자, 호박을 함께 급여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에너지와 영양소의 공급원입니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이 사료는 돼지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 갇혀 있는 동안 섭취하는 사료 외에도 넓은 목초지에서 방목할 수 있습니다. 방목은 돼지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돼지는 풀, 허브, 뿌리를 찾아다니며 이러한 모든 것을 섭취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돼지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목을 통해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면 지방의 마블링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망갈리차 돼지 사육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성적으로 성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식 후 망갈리차 모돈의 임신 기간은 비교적 짧아 약 115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끼 돼지는 6-10마리를 낳으며 새끼 돼지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사합니다. 새끼 돼지는 태어나면 얇고 푹신한 털을 가지게 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독특한 곱슬곱슬한 털로 변합니다. 농장주들은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사료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특유의 두껍고 곱슬거리는 털 때문에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가공 전 털을 적절히 세척하고 제거하기 위해 전문 기술과 상당한 양의 수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공 공장에서 망갈리차 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털을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압수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털을 모두 제거하고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세척합니다. 털 세척 후 돼지 사체는 다양한 부위로 얇게 썰립니다. 지방은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필수 요소이므로
고기의 풍미와 식감에 기여려 하는 높은 마블링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는 지방의 보존을 위해 수행됩니다. 도체 해부 직후 고기는 갈비, 어깨, 등심, 배 등 여러 부위로 꼼꼼하게 분류됩니다. 지방의 일부는 추가 가공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조되는 제품에 따라 신선 판매, 숙성 또는 염장 처리를 위해 준비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숙련된 노동자와 적절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다른 돼지고기 품종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가격이 더 비쌉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훌륭한 맛뿐만 아니라 뛰어난 적응력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건식 숙성 햄이나 수제 소시지와 같은 고급 숙성 식품 생산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고기의 높은 지방 함량과 깊은 마블링 때문입니다. 또한 배와 등의 지방은 고품질 라드를 만들거나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크래클링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리는 일반적으로 하몽이나 프로슈토와 유사한 숙성 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살코기가 적은 시중 돼지고기와 달리 망갈리차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 오랜 시간 조리해도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녹아 고기에 풍미를 더하는 슬로우 로스팅, 브레이징, 그릴 요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돼지고기 스튜, 팬에 구운 찹, 심지어 고급 버거용 고급 부위와 같은 전통적인 레시피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지방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요리나 베이킹에 사용하기 위해 라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드는 깔끔한 맛과 흠잡을 데 없는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지방은 토마토 소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 제조에 사용되는 소스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망갈리차 돼지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품종은 1990년대 초 거의 멸종되었지만 오늘날 환경보호론자들은 첨단 육종 프로그램, 유전자 지도 작성, 전객 및 배아의 동결 보존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망갈리차 돼지가 근친교배로 인한 고통이나 고지방 마블링, 그리고 상징적인 곱슬털과 같은 독특한 형질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통을 추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등록 및 협력 육종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더욱이 망갈리차 돼지는 특히 헝가리를 비롯한 중부 유럽 지역에서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시대 귀족들이 즐겨 먹던 별미였으며 전통 잔치와 시골 축제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에는 망갈리차 라드를 사용한 페이스트리와 풍미 가득한 고기가 풍부한 스튜가 있습니다. 복슬복슬한 털은 지역 전설에도 영감을 주었는데 민담에서 망갈리차 돼지는 마법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망갈리차 돼지를 되살리는 것은 단순한 요리 여행이 아니라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농업 역사와 다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망갈리차를 스페인의 이베리아 돼지나 영국의 버크셔 돼지처럼 전 세계의 다른 유산 돼지 품종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베리아 돼지는 도토리를 먹고 하몽 이베리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망갈리차는 두꺼운 라드와 독특한 마블링이 특징입니다. 살코기가 적은 상업용 돼지와 달리 이러한 유산 돼지 품종들은 대부분 목초지에서 천천히 그리고 인도적으로 사육되어 우수한 육질과 동물 복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품종을 나란히 살펴보면 돼지고기의 풍미와 농업 전통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망갈리차 농장은 일반 돼지 사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돼지들은 성숙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료를 더 많이 먹으며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과 소규모 정육점에게는 고객들이 그 탁월한 맛과 지방 함량에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돼지고기는 고기 자체만큼이나 고기에 얽힌 이야기가 가치를 더하는 고급 식품 시장에 딱 들어맞습니다. 더욱이 망갈리차 돼지고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고온에서도 육즙이 유지되는 특징을 높이 평가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이제 냉동 또는 숙성된 망갈리차 돼지고기를 전 세계로 배송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별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주들은 해외 수출 주기와 요리 트렌드에 맞춰 생산 일정과 사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망갈리차 농장은 목초지에서 운영될 경우 놀라울 정도로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망갈리차 돼지는 자연 채집 동물이기 때문에 숲이나 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적절하게 순환 사육하면 최소한의 곡물 투입으로 사육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분뇨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잡초 발생을 줄이며 혼합 방목지에서 방목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항생제와 인공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망갈리차 농장은 산업 규모의 돼지 사육보다 생태적으로 더 건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망갈리차 돼지고기는 기름진 고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실제로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지방은 올리브 오일처럼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마블링 덕분에 조리 중에도 촉촉함을 유지하여 기름이나 소스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지방은 일반 돼지고기보다 지질 함량이 높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특징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망갈리차 돼지고기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망갈리차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특징은 바로 양모입니다. 양모처럼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수확되지는 않지만 일부 장인들은 펠팅, 단열재, 천연 청소용 솔과 같은 공예품의 양모를 활용하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거칠고 곱슬거리는 섬유는 수공예품의 독특한 질감을 더합니다. 아직은 참신한 시도이지만 망갈리차 양모의 이러한 창의적인 재활용은 육류 자체를 넘어 특히 친환경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망갈리차 돼지의 생산 규모 확대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임신 기간이 길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동물 복지를 희생하지 않고 대량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가들은 시장 수요 충족과 품종의 온전성 유지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사료 최적화가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사람의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산업형 돼지 사육과 달리 이 모델은 자동화가 쉽지 않아 확장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리계는 망갈리차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셰프, 정육점 주인, 그리고 푸드 인플루언서들은 이 특별한 돼지고기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망갈리차 특선 메뉴를 제공하고 장인 정육점 주인들은 고객들에게 망갈리차 돼지고기를 제대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요리 홍보대사들은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건식 숙성, 라드 렌더링, 슬로우 로스팅과 같은 전통적인 조리 기법을 보존하는 데 기여도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망갈리차 돼지고기를 단순한 상품에서 경험으로 승화시킵니다. 고기 토끼 사육을 통해 일주일에 $1,000를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토끼 고기 사육의 세계로의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익성 있는 노력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금광이자 자신을 위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은 땅이나 넓은 뒷마당을 스스로 번성하는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고기를 얻기 위해 토끼를 키우는 매력입니다.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책임이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사육되는 토끼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끼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토끼 고기를 메뉴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건강을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저칼로리 단백질 공급원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끼 사육은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를 키우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물론 헌신과 노력,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개인적 측면에서 잠재적인 이익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화려함은 어떻습니까? 다른 영농업에 비해 초기 투자 금액이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적절한 전문성과 방향성이 있다면 토끼고기 농장을 직접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단계별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끼고기 사육의 기본을 배우는 것부터 토끼 농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토끼 사업에서 생산한 고기를 마케팅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우리와 함께 이 진실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토끼고기 사육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입니다. 올바른 토끼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이 과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토끼 품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토끼 품종이 고기 수확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육류 생산 측면에서 뉴질랜드 화이트, 캘리포니아, 플랑드르 자이언트가 가장 바람직한 품종 중 하나입니다. 크기가 크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 품종은 환경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농업에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품종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토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토끼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넓으며 적절한 환기가 가능한 집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운영의 경우 상업용 토끼장일 수 있지만 대규모 농장의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 설계된 토끼 사육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수 구성 요소는 토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고품질의 펠릿, 신선한 야채, 깨끗한 물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토끼도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토끼는 생산적인 토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토끼의 번식 주기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끼는 임신 기간이 약 한 달에 달할 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6주에 한 번씩 새로운 새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암사슴이나 암컷 토끼 한 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새끼 토끼라고도 하는 키트의 수는 4마리에서 12마리까지 다양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토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끼에 대한 경험도 있는 현지 수의사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와 기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끼는 튼튼한 동물이지만 노출되는 강렬한 온도와 기상 조건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적절하게 준비했다면 토끼고기 사육에 대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만족스러운 노력이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사항을 마음에 새기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사항을 이해하는 기호하는 토끼고기 농장을 설립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줘야 합니까? 그럼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끼 농장을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하며 각 단계는 그 이후의 단계만큼 중요합니다. 우선 토끼에게 적합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발과 생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공간이 넓고 환기가 잘 되며 청소가 간편해야 합니다. 토끼 한 마리당 약 4평방피트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관리를 더 쉽게 하고 토끼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질병과 포식자를 포함한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토끼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철조망 케이지를 고려하십시오. 주택이 확보되면 초기 토끼 개체수 확보 과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품종마다 성장 속도와 성숙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성장과 높은 고기 생산량으로 인해 뉴질랜드 화이트와 캘리포니아와 같은 특정 품종의 토끼가 고기 토끼 생산에 자주 사용됩니다. 고기 토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침내 토끼를 얻었을 때 이제 어떻게 먹이를 주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토끼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토끼의 발달과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토끼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는 주로 건초로 구성되어야 하며 신선한 야채, 과일, 고품질의 토끼 알갱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은 항상 접근 가능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드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토끼 농장 설정에 통합하면 성공적인 운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농장은 다르며 한 농장에서는 성공한 것이 다른 농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최적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모험을 시작할 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은 농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 목표를 달성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토끼 농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을 들여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처럼 농업 노하우에 좋아요를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농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과 조언을 받아보세요.
농장을 설립하는 것은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나요? 토끼 농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농부로서 토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반복적인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농장의 번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토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토끼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펠리스, 신선한 야채 및 건초를 혼합물에 결합하여 수행됩니다. 공급하는 사료의 품질은 토끼의 건강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족하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토끼는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서식지를 갖는 것이 즐거움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비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을 제거하십시오. 그 외에도 침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지 확인하세요.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세균과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토끼의 건강을 감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먹이를 주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동, 식습관, 외모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는 질병의 조기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인 수의사 정기 검진에 들어섰습니다. 토끼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그중 일부는 농장 전체에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많은 골치 아픈 일을 줄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입니다. 그 외에도 농장 전체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한지, 먹이와 물 공급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토끼가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장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수록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요약하자면 토끼 농장 유지 관리에는 토끼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건강을 관찰하고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일정을 잡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단지 불쾌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농장의 번영에 대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생산과 수익성을 보장하려면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토끼는 우리의 보살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토끼로부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좋아, 들어가 보자. 토끼 고기를 홍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시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레스토랑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레시피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때 요리사는 끊임없이 고품질 구성 요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갖고 있는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 온라인 플랫폼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에치와 같은 웹사이트나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소비자 기반을 구축하려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맛, 질감, 고기의 신선도 측면에서 제품이 지속적으로 최고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문 광고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다. 귀하의 상품에 만족한 고객은 귀하로부터 추가 상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홍보할 것입니다. 매주 $1,000를 벌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품을 성공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토끼 고기 사육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매주 $1,000를 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흥미진진한 사업 기회입니다. 그 후 고기 토끼 사육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절한 품종 선택과 토끼 행동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토끼 농장을 설립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는 토끼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토끼가 머물기에 이상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기적인 건강검진, 번식 기술 및 일반적인 토끼 질병 해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토끼 농장 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토끼 고기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시장을 파악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이 절차를 따른다면 당신은 고기 토끼를 사육하여 매주 $1,000를 벌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보려면 파밍 노하우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